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렇다고 보고, 그러니까는 우리 같은 전혀 그런 쪽에 뭐가 뭔지도 모르는 관심은 있지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뭔지를 모르니까 여기 가도 못 살겠다 저기 가도 못 살겠다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떤 서로가 그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들 하고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의 생각이고 여론이에요. 근데 지금 혹시 또 언론사 같은 데서는 이 법이 이렇게 됐을 때와 저렇게 됐을 때의 어떤 여론은 뭐 조사된 거 있나요? 이제 그 여론조사도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아까 법의 주요 핵심이 뭐냐고 그럴 때 하나뿐이 얘기를 안 했잖아요. 사용자의 범위를 늘렸다. 사실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거죠. 더 심각한 게 뭐예요? 지금은 노조가 불법으로 파업 행위를 하면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압류를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이 확정이 되면 이제 가압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불법 파업 행위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할 수가 없어요.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이전에 이제 노동관계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었느냐. 불법 파업일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어요. 현재까지는? 네. 이 새로 바뀐 법에 의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도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한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과도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가 뭐냐? 불법 파업일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게끔 했는데 하더라도 금액을 줄여놨어요. 금액을 줄여놨던 건 뭐냐면 파업해도 벌금으로 손해배상을 해서 내는 돈이 굉장히 축소시켰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노조의 재산 정도, 조합원의 재산 정도, 피해 정도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면책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일 수 있죠. 자, 그러면 불법 노동 행위를 안 하면 될 것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불법 행위일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불법 노동행위일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것 중에서 뭐가 되냐? 파괴를 하거나 물건을 때려 부시거나 굉장한 손실을 줘야 돼요. 때려 부시지 않으면 물을 수가 없어요. 기물 파쇄 이런 게 없으면은 아무리 손해를 끼치더라도 불법 파업이라고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기업이 지죠.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동차 하나도 손 안 대고, 거기 또 자동차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 부품들 끼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일 안 하고 임금 올려달라고.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이유가 없이 하면 불법이잖아요. 불법 파업이면 거기에 대해서 노조나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불법 파업인데 그 사람이 부신 게 없잖아요. 그럼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깡패법이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면 파업 쓰나미법이라고 그래요. 투자자 입장에서 내 전 재산을 털어서 거기서 좀 사업이라는 걸 해서 수익을 나가지고 서로 놀아먹자 했는데 주인이 다 먹고 노동자한테 안 주면은 그거는 주인을 잡아 넣어야 되지만, 그래도 내가 투자했고 감가 계산도 해야 되겠고 일반 상식으로 봐서는, 그러고서 이제 좀 남으면 이제 다시 이제 뭐 저 기계가 고장 나면 그거 살 것도 좀 만들어 놓고 투자한 사람 조금 하고 그다음에 돈 벌어준 사람하고 이렇게 그 같이 그러니까 이제 상생이 아니에요.
힘센 사람이 이기게끔 돼 있는 구조인데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뭐 절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대기업에게 좀 유리했었다면 지금은 절대적으로 노동조합과 노조원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노조원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파업을 하더라도 노조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옛날엔 연대 책임을 물어서 노조와 핵심적이고 거기에 극렬한 파업을 주도하거나 선동하거나 적극적으로 파괴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은 골라서 그 사람들에게 책임 물어서 손해배상을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었는데 노조에 속한 개인에게는 절대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이번 법에 의하면. 노동조합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 통과됐다. 이제 발의가 됐다. 그러고 나면은 앞으로 이게 투자해서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 없겠다. 이제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죠. 이제 노조 측에서 지켜야 할 선, 이게 어떻게 될지가 참 의문인데 그걸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노동자들의 세상,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고요. 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세 번째 걸 또 이제 할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세 번째 게 뭐냐면 옛날에는 협상의 대상이 뭐라고 돼 있지?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것이 근로조건 결정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근로조건 결정을 잘했다 못했다.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을 52시간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다. 그 다음에 시급은 얼마인데 여긴 얼마다. 그 다음에 초과수당 얼마다.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데 닿은 그 세부사항이거든요. 요거에 의해서만 파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게 아니라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에요.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 정치활동 좀 하게 해줘. 그 근로조건이에요. 포함된다고?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요. 나 이거 무료봉사 좀 할 거야. 나 이거 연차 쓰게 해줘. 연차는 합법 아니에요? 아니 연차를 쓰더라도 뭘 쓰더라도 할 수 없는데 어디 가서 합법이 연차 쓰는 거 합법이죠.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네. 나 이거 사회봉사 활동하니까 나 조퇴할래. 라든지.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연차로 빼지 말아라. 빠지 말고. 이제 근로조건의 결정이니까요. 그 다음에 나한테 후생복지를 이만큼 해줘야 돼. 이런 게 근로조건이거든요. 다 그거는. 급여, 근무 환경,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자유의사의 표현, 그 다음에 정당 활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근로조건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근로조건의 결정이 아니라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급여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적인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두 번째보다 좀 못하고 두 번째는 세 번째보다 좀 못해요. 그러니까 심한 정도가. 거기에 따라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 나누기로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것 저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사용자 입장하고 노동자 입장하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법이 제일 잘 만들어진 나라가 지금 어디라고? 그게 이제 나라마다 조금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법과 관련된 법이 있는 아주 선진국 예를 들면 미국, 영국, 프랑스를 들 수 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영국은 원래 노조가 강한 곳이죠. 그래서 노동당, 보수당 두 개만 있으니까요. 양당 정치이고 노동당에 갔다가 보수당에 또 왔다 갔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보호받는 나라가 영국이라고 이제 우리 통상 얘기해요.
따라서 영국에서 이런 법이 있냐를 쭉 보면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여기도 역시 개인 노동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파업에 관한 책임을. 두 번째, 노조에게 파업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그게 4억 원 정도로 제한돼 있어요. 우리나라 돈 4억 원 정도. 네네네. 250만 파운드 정도로, 그러니까 4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도 역시 파업권 보장권이라는 게 있어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그 파업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프랑스도 있어요. 프랑스도 어떤 게 있냐면 노동자가 내가 하청기업에 속한 노동자더라도 원청기업과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그게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프랑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을 보면 이 세 가지 나라의 노동자 측에 유리한 것은 다 들어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거를 어떻게 보완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윈윈이 되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 무조건 대체 인력을 외부에서 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대체 인력을 대체 인력. 외부에서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A라는 기업에 속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서 지금 굉장히 그 생산에 차질이 있다 그러면 시장에 가서 노동자들을 구해다가 일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파업을 하는 건 파업을 하는 거고 이 기업이 손해 보는 건 이제 줄여주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그 반대급부로 기업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거는 영국이나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그것들이 부분적으로 다 보장이 돼 있어요. 이게 대체 인력 고용에 관한 것은 다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잠깐 거기서 대체 인력을 보장받고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아니 생산을 스톱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 그지?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일해야 될 사람이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내가 놀고 있어 지금 안 해. 그럼 그때 임금은 주나요? 안 주죠. 안- 모든 나라가 무노동 무임금이에요. 우리나라도 무노동 무임금이에요. 파업하는 기간에 임금 안 줘요. 그러면은 뭐 저기 서울에 집회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휴가 내거나 뭐 연가를 내거나 월차를 내거나 연차를 내거나 했겠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휴가를 내고서 했으면 그거는 급여 빼는 거에 해당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비합법이었을 때는 무임금이고 그렇죠. 아니 합법이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을 이제 불법적인 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네, 임금만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법이 통과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추가로 말씀드릴 게 딱 스탑을 시켜서 이제 스탑이 됐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든 유럽하고 미국에서는 다 기업들이 대체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거 없어요. 대체 인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즉 노조에서 파업을 하면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쯤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기들한테 뭐 하여튼 그 사주가 입장이든 노동자 입장이든 자기들이 그 유리한 것은 외국의 예를 따르고 막 어디는 그렇다 어느 나라는 그렇다 하고 자기들한테 불이익한 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뺐죠. 예,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자고 그랬겠죠. 제가 뭐 그 협상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그 협의 과정에 이제 그렇지. 참여해 본 적도,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혀 그런 뭐, 저도 아는데, 저도 잠깐만 공부하면 아는데, 그 사람들이 모를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다 뺐어요. 즉,
정의당이 만드는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법이었다. 그 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분명히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알면서도 이걸 직회부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모르고 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현 정부에 부담감을 주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죠. 거부권 그래서 저는 100%예요. 이거는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그렇다. 좋아. 너희들이 불법 파업이 아니라 합법적인 파업을 하고 그동안의 생산이 스탑이 돼? 그러면 대체 인력을 쓸 수 있게 허용해. 그럼 나 받을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 서로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그 길을 막아놨다니까요. 누가? 정의당이. 그걸 누가 구슬리고 누가 이렇게 했겠어요. 다수당인 민주당이 그렇겠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이재명 대표나 여러 사람이 물어보면 그럴 일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주면 너 뭘 모르겠어 고소고발하겠다고 그러겠죠. 뭐. 지금 이 교수님이나 전화 드리는 말씀은 뭐 사주도 아니고 저는 중도 보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노동자도 아니고 그냥 우리 주위에 평시민들이 주고받는 얘기 속에서 아니 저는 경제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아니 저는 뭐 경제는 모르니까 이제 그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처음에는 잘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막 그냥 그 계속 그 집단 행동들만 하고 그 엄한 사람들이 그 피해를 보고 힘들어 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와서 우리 그 저기 경제학을 전문한 우리 이승철 교수님이 뭐 노동법을 했거나 노동학을 한 건 아니시지만 저는 노동 쪽으로는 아니시지만 전공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 평상시에 주고받던 얘기 또 뭐 뉴스에서 뭐 지면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것들을 보고서 주변에서 걱정을 했을 때 그 걱정하는 분들이 왜 걱정을 하는지 같이 이제 알아보다 보니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런 말씀을 여쭤보게 됐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이 체육학을 한 사람 입장에서 체육학도 또 여러 분야로 나누는데 그분의 제가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또 체육학 한 사람 입장에서 이런 그 노동에 관한 것들, 법률에 관한 것, 정치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질문한다는 게 사실 건방진 거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궁금하신 건 질문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저도 아주 명쾌한 답을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이 분야에 관한 지식이 너무 일천해서 그냥 이제 이런 주제가 나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에 이제 공부는 했죠. 근데 그 공부라는 게 굉장히 깊숙이 공부한 것도 아니고 제가 법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노동경제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경제학이라는 게 시장경제 원리가 지배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자유경제론자예요. 시장경제론자라고도 하는데 시장경제가 이제 그 왜곡된 사회주의에서도 시장경제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시장경제라고 그러면 뭐 중국의 시장경제를 얘기할 수도 있고 러시아의 시장경제를 얘기할 수도 있고 북한의 시장경제를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자유 또는 신자유는 저는 아닌데 자유경제 시장을 이제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과거에 노동자보다는 대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했다. 저 인정이라니까요. 인정해요. 그 인정을 해서 그동안 쭉 급여 수준 상당히 올라왔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물론 노동자 입장에서는 좀 미흡하다는 것도 있었을 거고 대기업에서도 더 줄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었지만 이번에 노란 봉투법을 보고 느낀 것은 거의 평행에 가까웠던 경기장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한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왜냐하면 당사자거든요. 기업하고 노동자는 힘이 없으니까 단체를 결성을 해서 하나로 뭉쳐서 여러 사람이 하는 거고 기업은 하나고 이렇게 해놔야 서로 싸움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랬는데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기업이 조금 유리했다면 지금은 노조가 무지하게 유리하게 돼버린 거죠. 기업은 이제 손해를 막거나 아니면 자기 사업을 이어나가려면 노조의 얘기를 대부분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을 계속 해야 될 형편이었었을 때는 이제 그렇게 돼도 가겠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내가 사업을 그러니까요, 이제 안 할 필요가 있겠나.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얼마 전에 공공에 근무하시다가 정렬하신 그 후배가, 제가 그 애들을 다 아직 여위살이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더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조그마한 뭐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 쭉 주신 말씀 중에 내가 사람을 써가지고 하나를 쓰든 둘을 쓰든 그랬었을 때 그 사람을 관리할 힘과 능력과 그들하고 버티고 싸워서 할 수 있는 자기는 그 자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조그만 거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조금 쟤네들 내가 나이를 좀 먹더라도 쟤네들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을 때까지라도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고, 노란 봉투법이 뭔지도 모르겠고, 노란 봉투법이 내가 지켜야 될 게 어느 선까지는 지키고 어느 선까지는 못 지키는 건지, 일반 걱정들을 네네네. 하시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구나. 노동조합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체 하나입니다. 상시 고용 노동자라고 하면 정식 직원이 5명 이상이 돼야 돼요. 상시 직원, 즉 정규 직원이 5명 미만인 곳은 노동조합법이나 이런 데 해당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계속 파업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이 법에 의해서. 왜냐면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노도 손해이고 사도 손해일 텐데 좌우지간 노동조합 측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게 되면 불법 파업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아야 되고, 불법 파업이라고 해도 노동자 개인에겐 책임을 묻지 않고 노동조합이 자기네 지불 능력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조금만 내도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네 뜻을 무조건 이기려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모두 할 수 있느냐? 근로 조건에 대해서 관한 문제를 할 수 있으니까 뭐 회사를 낸다. 나 지점 낼 거야. 사업을 넓힐 거야. 나 이사를 내 아들내미에게 이사시킬 거야. 이런 거 전부 다 관여할 수 있어요. 이제 기업의 의사결정도 관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해야 되는지를 국민의힘이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어요. 첫 번째는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돼요. 이 법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우리는 이러이러한 대안을 갖고 있다. 이러한 대안을 내면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서로서로게 좋다. 라는 거를 했어야 돼요. 근데 무조건 반대만 했거든요. 알릴 생각도 없이 안 돼. 나온 얘기가 그동안에 이제 뭐 언론이니 뭐니 전부 다 민주당이라고 좀 뭐하고 진보 쪽인 사람들이 많았었잖아요.